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이번 주는 뉴니크를 찾았습니다. 뉴니크가 흔히 프렌치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셰프인 류태환 셰프는 하이브리드 퀴즈를 추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식과 프렌치를 결합한 레시피에 국내산 제철 재료를 도입한 것이죠. 개인적으로 프랑스의 프렌치 3스타 몇 곳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로망과도 같은 일이라 오래별로 다 다녀왔죠. 막상 매일 먹으니까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삼시세끼 먹어도 좋은데 프렌치는 나랑 안 맞나? 하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재패니즈 프렌치, 일본의 가이세끼와 프렌치가 접목된 거라 할 수 있겠죠. 일본의 프렌치를 맛보고 완전히 반해버린 거죠. 서로의 장점을 잘 가져온 조합이라 생각했습니다. 재패니즈 프렌치는 일본 외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는데 작년 2월 쌍파뉴 와이너리 투어 때 랭스에 갔었는데 라시느라는 재패니즈 프렌치가 있더군요. 교토에서 일본인 셰프가 연 곳인데 맛 정말 훌륭했습니다. 미슐랭도 받았으니 본토에서도 인정받은 거죠. 자리에 앉으면 메뉴와 함께 뉴니크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재료의 원산지를 지도에 표기해 놓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데 생각해보니 도쿄 아오야마의 나리사와가 떠오르더군요. 나리사와에 가면 산, 바다, 강 등 위치별로 각각의 식재료를 분류해 보여주는 표를 주죠. 제철 식자재를 직접 공수해 쓰고 어떤 재료는 직접 커스텀 재배해 가져온다고 합니다. 자연을 베이스로 한 플레이팅도 뉴니크와 상당히 유사한데 아니나 다를까 뉴니크 셰프님이 나리사와에서 근무하고 돌아와 2011년 뉴니크를 연 것이라고 합니다. 나리사와 올 2월 출장 때 방문하려 했는데 예약이 통 안 되더군요. 처음 간 10년 전보다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도쿄 유명 레스토랑은 적어도 6개월 전에는 예약해야 갈 수 있는 것 같네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그 맛을 상상으로만 그려야 하는 건 무척 아쉬운 일입니다. 나리사와에서 사사했지만 한국의 제철 식재료를 탐구하고 이를 찾아내 소개하려는 류태환 셰프의 노력은 칭찬할 만합니다. 재료를 찾기 위한 노력이 류태환 셰프님의 유튜브 채널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뉴니크 가실 분들은 미리 한번 보고 가세요. 요리를 음미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른 광고나 바이럴에 쏟는 것보다 이런 영상을 제작한다는 거 아주 좋아요. 스토리텔링이 생기는 거잖아요. 레스토랑은 맛 외에도 고객을 매혹할 스토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독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 영상 뒷광고 아닙니다. 제 돈 다 내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셰프님하고 구독자 수 현재 비슷한데 가서 구독 누르시면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보기만 하세요. 뉴니크 가격은 런치 12, 17만원 두 가지, 디너 17, 23만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는 런치 7만원 코스도 있다고 하네요. 저는 이날 디너 17만원짜리를 먹었습니다. 첫 요리가 시작됩니다. 감자 스프인데 안에 탄산을 넣었다고 하네요. 위에는 트러플 파우더를 뿌렸고요. 위에 있는 것은 필로 페이스트리 안에 양파를 넣은 것이라고 하네요. 고급스러운 양파링 맛이 납니다. 감자 스프는 여름이나 탄산을 넣었다는데 개인적으로 풍미를 느끼기 전에 탄산이 너무 강하게 다가와요.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날은 선배님들과 함께한 와인 모임이기도 했습니다. 마이꾸르당 샴페인으로 시작했습니다. 피노누아 베이스로 산미가 스타트하게 딱 좋더군요. 쑥쑥 넘어갔습니다. 은어를 3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한 요리입니다. 메뉴에는 없는 구성이죠. 은어는 봉화의 동양 은어장에서 받아온다고 합니다. 참고로 은어는 일본의 현재 요리 문화를 완성하는 데 이바지한 기타오지 로산진이 즐겨 먹었다고 유명하죠. 은어를 즐겨 먹어 디스토마로 사망했다고 알려졌을 정도니까요. 참고로 만화 맛의 달인 우미하라 유우잔이 로산진을 모델로 한 캐릭터입니다. 몸통 살을 떼어낸 생선뼈와 머리를 바삭하게 튀겼습니다. 여기에 태와 자염을 뿌려 감칠맛을 더했다고 하더군요. 머리 먹는 게 좀 잔인해 보이지만 로산진은 은어 머리가 액기 쓰이기 때문에 머리부터 먹으라 했을 정도입니다. 아주 고소했습니다. 이건 은어 반쪽을 숯불에 구운 후 표고버섯을 올리고 그 위에 얇은 튀김은 감자를 전자레인지에 돌려 전분만 추출해 튀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브를 올렸고요. 초록색은 아보카도 마요네즈 그리고 고흥 유자로 만든 타르타르 소스입니다. 세 번째는 오징어 먹물로 반죽해 튀겨냈고 여기에 유자 당근으로 만든 당근 칠리 살사 소스를 더했습니다. 담백한데 소스와의 궁합이 좋더라고요. 간이 세지 않아 계속 먹어도 부담 없는 게 참 좋았습니다. 서천 지역에서 영감을 받은 메뉴라고 합니다. 요즘 서천 소라가 제철이라 냈다고 하고요. 부드럽게 삶아 식감이 좋고 고소하더라고요. 여기에 제주도에서 온 초당 옥수수를 올리고 토치로 살짝 구웠습니다. 위는 무안에서 온 햇 양파인데 이 안에 다진 양파, 참소라, 옥수수를 넣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토치로 불향을 입혔죠. 풍미도 좋고 씹는 맛이 좋았습니다. 토사스 젤리는 가초우부시를 넣은 젤리인데요. 달콤-살콤한 맛입니다. 아래에 뿌려진 소스는 붕장어뼈를 간장에 졸여 감칠맛을 낸 것이라 하네요. 흔히 아나우츠메라 부르죠. 서프앤터프는 바다와 육지동물이 서로 다른 이형의 것이 하나가 된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봉화에서 한양을 목욕 키운 소의 기름기 없는 엉덩이살과 포항에서 잡힌 100kg가 넘는 황새치를 더해 압착하고 슬라이스에 만들고 안에 무와 오이를 피클로 만들어 넣었다고 합니다. 메밀면은 오미자 칠리 드레싱을 숙성에 뿌리고 소금은 제주도 로프솔트라고 하네요. 그리고 위에 연어알을 올렸죠. 면은 평범했던 반면 고기는 좋았습니다. 무와 오이가 살짝 느끼할 수 있는 맛을 시원하게 잡아줍니다. 와인과도 매칭이 좋아요.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때 곁들인 와인은 샤또 디 플리니 몽나샤를 곁들였어요. 드라이하고 산도와 바디감 있는 스타일인데 입에 머금으면 아로마, 미네랄 향이 입안에 휘몰아칩니다. 인상적인 샤르도네였습니다. 사과를 먹여 키운 돼지 항정살을 구워낸 요리입니다. 돼지의 분뇨를 다시 사과밭에 뿌려 자란다고 합니다. 이렇게 키운 돼지와 사과의 궁합이 좋다고 셰프님이 말씀하시네요. 위에는 2주 이상 발효한 양배추를 토치로 살짝 입혀내고 안에는 버섯 케찹을 발랐다고 합니다. 드레싱도 예산 사과와 야채를 태워 만들었다고 하고요. 설명을 듣지 않으면 예상조차 안 되는 레시피입니다. 사과의 단맛이 돼지와 어울릴까 싶었는데 웬걸 훌륭합니다. 굽기도 적당해서 만족스러웠어요. 유럽에서 잘 조리한 이베리코를 먹는 기분이 들더군요. 일본에서도 프렌치에서 이베리코가 종종 나오는데 이걸 한국적으로 잘 해석한 느낌이었습니다. 좋았어요. 첫 번째 레드 와인이죠. 도멘 브루노 클라베리어 본 로마네를 티케닝에서 마셨습니다. 대단히 인상적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요리와 매칭 아주 좋았습니다. 셰프님이 삼계탕 국물에서 영감받은 요리라고 하네요. 맑고 깨끗하면서 감칠맛 내는 국물을 몇 년 전부터 연구한 결과물이라 합니다. 삼계탕이라 하면 누렇고 약간 탁하잖아요. 근데 이 국물은 인삼을 넣어 맑고 깊은데 시원합니다. 일본 국물과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죠. 쌀은 양평의 밀키 퀸 품종을 썼다고 합니다. 쫀득한 식감이 좋았습니다. 닭가슴살을 버무리처럼 찹쌀에 묻혀 젤리 같은 식감을 냅니다. 여기에 곁들인 양파장아찌, 달고 아삭거리는 식감이 아주 좋았습니다. 2% 소금물에서 매운맛을 빼서 식감만 살렸다고 하네요. 피쉬 소스를 넣은 소스를 더했는데 와인과 궁합이 참 좋았습니다. 다음 와인은 도멘 페로미노 본로만의 레보몽 2012입니다. 과거 정용준 부회장이 즐겨 마시는 와인이라 알려지기도 했죠. 본로만을 대표하는 와인메이커 중 하나입니다. 체리, 흑, 오크 다양한 풍미가 밀려오는데 분산되지 않고 하늘에 응축되어서 빡 전달되는 느낌. 이런 한방이 하이엔드라는 거겠죠. 오디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디오와 와인은 공통점이 참 많죠. 제대로 즐기는 사람이 정말 매력있는 몇 안 되는 취미입니다. 류닉 오픈 때부터 시그니처인 메뉴라고 합니다. 돼지고기를 천천히 구워 집불에 후려내냅니다. 같이 먹는 소스는 돌판 위에 뿌려져 나오는데 산에 있기에서 영감을 받으셨다고 하네요. 이런 플레이팅이 나리사와 영향을 느끼게 하죠. 고기 꺼낼 때 효과도 좋고 훈연향이 참 좋습니다. 오디오도 음식도 두 가지 이상의 감각, 공감각으로 즐기는 겁니다. 황금귀, 황금혀 이런 것에 미혹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녹색은 시금치에 크로로필을 추출해 빵가루를 입힌 것이라 합니다. 그린 치즈 살살을 더했는데 된장 고추장 반반에 만드셨다고 하네요. 여기에 고수, 깻잎, 청고추, 꽃잎, 연근 튀긴 것을 올렸다고 합니다. 사실 고기를 잘 구워서 소스를 굳이 더하지 않아도 맛있습니다.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플레이팅이라 봐야겠죠. 광양에서 영감받은 요리로 광양의 붕장어를 미디엄 레어로 구워냈다고 하네요. 워낙 씨알이 커서 풍부한 기름기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식감이 아주 쫄깃합니다. 광양 황매실 소스도 잘 어울렸습니다. 은은한 단맛이었어요. 위에 있는 건 광양의 기정떡인데 기정떡은 방언으로 술빵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 겉을 살짝 태우고 만두콩 소스를 몽블랑처럼 올렸습니다. 의외로 이 떡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붕장어의 기름진 맛을 떡이 바로 잡아줍니다. 오늘의 메인 와인이죠. 실수로 맨 마지막에 마시게 됐네요. 도멘디 꼼트 리제 벨레어 니셴 조르조입니다. 니셴 조르조임에도 본로마 같은 풍미를 자아내는 녀석이죠. 잘 아시듯 벨레어 가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만의 꽁띠와도 관계가 있는데 17세기에 디아시로부터 라 로만의 빈야들에 매입하고 1815년에는 나폴레옹 최측근이었던 리벨 베레어 장군이 본 로만의 빈야들을 구매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빈야도 모두 가지고 있었는데 1933년 상속 문제로 매각하게 되죠. 이 중 라타슈를 다시 DRC가 사갑니다. 이때 남은 라 노마네를 가지고 있다가 직계 자손인 리제 벨레어가 2000년대부터
새로이 정비하면서 단숨에 성공 기도에 오르죠. 메고 떼고 덤비면 DRC보다 더 맛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뭐 DRC가 워낙 고가여서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리제베레어는 팬층이 아주 두텁죠. 맛 아주 훌륭했습니다. 오래 기억에 남을 와인일 것 같아요. 솔리프로 볼을 만들었는데 입안에 넣으면 팍 터져서 식감을 살려줍니다. 다음 요리를 위한 맛의 전환을 위한 거죠. 고급스러운 손의 눈 같은 맛입니다. 드디어 메인 요리입니다. 강진의 청자 작가인 백나희 작가님과 콜라보한 청자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청자보다는 채도를 낮추었다고 합니다. 요리를 좀 빛내기 위한 거죠. 메추라기는 의령에서 마늘 먹고 키운 녀석인데 크기가 크다고 합니다. 아래 쌀을 넣어서 구워냈고요. 위에 비트 퓨레, 비트 파우더를 뿌리고 만두콩 샐러드를 곁들였습니다. 소스는 남의 흑마늘 소스를 메추리 스톡에 졸여서 만든 거라고 하네요. 2012년부터 메인인데 5번째 개선 버전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쌀을 넣은 게 조금 언밸런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박 젤리, 수박을 꿀에 토핑하는 등 4가지로 내놓고 막걸리를 1시간 끓여 만든 아이스크림을 곁들여 내놓았습니다. 애플민트, 타피오카도 보이네요. 위에는 수박즙을 액화질소로 파우더를 만들어 뿌려주죠. 여름의 맛을 살린 훌륭한 디저트였습니다. 마지막 디저트로 에그 커스타드가 나왔습니다. 복숭아 콤포트, 소르베, 생복숭아를 커스타드 위에 내놓고 커스타드는 좀 더 푸딩에 가깝게 포근한 질감을 살렸습니다. 단맛이 강하게 남는 편이라 커피랑 곁들이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누룽지 아이스크림을 돌처럼 흑임자 코팅해서 내놓았습니다. 어떤 게 진짜 아이스크림인지 알려주지 않으면 헷갈리는 플레이팅이죠. 이런 재미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호두 캐러멜이 나옵니다. 호두처럼 모양을 만든 캐러멜이고 커피랑 먹기 좋습니다. 커피는 주문하면 네스프레소 캡슐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래 호두 껍질은 감자를 튀겨서 모양을 냈다고 하네요. 맛은 별맛 없습니다. 디자인이죠. 유니크, 10년 전부터 익숙한 이름인데 이상하게 연이 닿지 않아 첫 방문이었습니다. 이런 스타일을 내는 곳이라면 진작 왔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제 스타일에 맞는 것이지 모두에게 맞는 업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셰프님이 휴일마다 지방을 찾아 제철 식재료를 찾는 노력이 요리에 고스란히 담겨 있고 그 점이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요소가 되는 거죠. 음식점에도 그런 스토리텔링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비즈니스의 전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셰프님 저보다 젊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자극받는 거죠. 선배님들이 준비해주신 와인도 무척이나 좋아 오래 기억이 남은 식사였습니다. 유니크는 재료가 바뀌는 가을 겨울 시즌에 다시 한번 찾아 제철 식재를 맛보려 합니다. 저와 비슷한 취향이시면 한번 방문해보세요.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